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양형 기준에 참고되는 동종 범죄의 범위도 확대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 발표된 양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선고했을 때 재판장은 그 이유를 설시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양형 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 있어서 해당 사안의 쟁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데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 스토킹 범죄와 흉기 등을 사용한 스토킹 범죄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가중인자가 무엇인지입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가중인자의 경우 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 방식을 변경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혐오 범죄,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일 경우에 해당 범죄의 양형을 가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토킹 범죄에서 흉기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벌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기본 양형인자에 벌금을 적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 1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또한 특별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영역에 해당되는 사건에서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5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전제에서 일반 스토킹 범죄의 최대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스토킹 범죄가 최근에 문제되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양형위원회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양형 기준에 참고되는 동종 범죄의 범위도 확대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동종 범죄의 경우 동종전과인 스토킹 범죄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헌 등 반복 도달 범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미수 범죄, 폭력 범죄, 감금, 학대, 주거 침입,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범죄, 업무방해, 방화, 무고까지 동종 범죄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모든 형법 규정이 동종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상대방이 처벌을 덜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행위가 흉기 등을 휴대했는지 아니면은 이 동종 전과 범죄에 해당할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바탕으로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어떠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 양형인자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이 나중에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정해줄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양형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